혹시 세리미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어린이의 이름을 붙여 만든 법인데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안전사고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신학기를 앞두고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충북 청주에서 4살 여자 어린이가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통학버스의 안전규정을 강화하는 이른바 세리미법이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4월 경기도 광주에서 4살 어린이가 또다시 통학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한 달 앞서서는 25인승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수로 아래로 추락해 원생과 교사 등 14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통학 차량에 보호자가 함께 타고 안전띠를 맸는지 살펴야 하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학기를 맞아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주변에 교통경찰을 집중적으로 배치했습니다. 통학버스를 앞지르는 행위, 전좌석 안전띠 착용과 통학버스 의무 동승 여부를 단속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다 적발되면 승합차 기준으로 범칙금 10만 원과 벌점 30점이, 전좌석 안전띠 착용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각종 교습소와 체육관 차량은 이 대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 안전교육 받은 게 있어야 임용이 되거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다 그렇게 그게 되는데 체육관이나 이런 데는 임명보고 체계가 없잖아요. 때문에 경찰의 단속뿐만 아니라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련 법규도 촘촘해져야 근본적인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어제 오후 울산에서는 초등학생들을 태우고 가던 학원버스와 승용차가 부딪혀서 8명이 다쳤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에서 교통사고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박하정 기자입니다. 노란색 버스가 철제 펜스를 뚫고 넘어가 산자락에 멈춰섰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에서 초등학생 등 20명을 태우고 가던 태권도 학원 버스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격으로 11살 A군이 쇄골이 부러지며 크게 다쳤고 다른 학생과 앞 차량 운전자 등 7명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버스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엔 전북 고창군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 2대가 부딪혔습니다. 33살 B씨가 몰던 승용차가 전복되기도 했지만 두 차량 운전자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비보호 좌회전 사거리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엔 전북 익산시의 한 도로에서 1톤 트럭이 도로 옆 배수구에 미끄러져 빠지면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5분 만에 꺼졌고 소방서 추산 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비슷한 시각 전북 군산시의 한 빌라에서도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휴대용 가스레인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네, 또 한 번의 안타까운 어린이 사망 사고가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달리던 학원 버스에서 6살 여자아이가 떨어져서 숨졌는데 이번에도 안일한 대처가 문제가 됐습니다. 한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용인 기흥구의 도로. 지난달 30일 오후 5시 50분쯤 이곳에서 태권도 학원 차량에 타고 있던 6살 양모양이 차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학원 원장인 37살 A씨가 스타렉스 차량을 몰고 우회전하다 차의 운전석 뒷문이 열린 겁니다. A씨는 양양이 머리에 피를 흘린 채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차에 태웠지만 다른 아이들을 먼저 내려주겠다며 병원이 아닌 태권도장으로 향했습니다. 양양은 사고 이후 10분 남짓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했고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두개골 골절로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안에는 인솔교사 없이 8살 전후의 어린이 원생 6명만 타고 있었습니다. 지난 1월 개정돼 시행된 세림이법에 따라 학원버스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 차는 신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해 제대로 문을 잠그고 출발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TV 한혜원입니다. 네, 8살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학원차에서 내리다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문에 옷이 끼었는데 차가 출발하면서 참변을 당했는데요. 사고 당시에 차에 인소라는 어른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건 지난달 25일입니다. 8살 이모 양이 합기도장 차에서 내려 이 문을 닫는 순간 겉옷이 문에 끼었습니다. 미처 빼지도 못했지만 차는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이 양은 차 문에 옷이 끼인 채 10m가량을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차에 깔려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통학차에는 10살도 안 된 어린이 6명만 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살피는 어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사님한테도 항상 얘기를 했어요. 기사님 일부 내려주십시오. 내려준다 걱정하지 말아요. 뭔 얘기고. 운전기사 70살 신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문이 닫히면 빨간 센서 불이 켜지는데 그걸 보고 확실하게 내린 줄 알고 출발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자고 세림이법을 만들어 시행한 지 2년이 됐지만 이 법은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외부인들을 지금 만나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 상담 치료를 지금 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신 씨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을 찾은 8살 초등학생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물을 빼던 탕에서 배수구에 발이 빨려 들어가며 벌어진 일인데 배수구 안전 철망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던 인재였습니다. JTB 정원익 기자입니다. 정읍의 한 목욕탕입니다. 어젯밤 10시쯤 8살 이모군은 아버지와 함께 이곳을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몸을 씻는 사이 이군은 1m 깊이의 온탕에 들어갔다가 순식간에 배수구에 발이 꼈습니다. 영업 마감을 1시간가량 앞두고 직원이 미리 물을 빼기 위해 배수구를 열어놨기 때문입니다. 거센 수압 탓에 지름 8.5cm의 배수구에 허벅지까지 빨려 들어간 이군은 40여 분 만에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그대로 발이 빨려 들어가면서 손님이 이제 마감을 준 거지. 근데 물이 들어가서 그 수압에 이제 때도 안 빠져. 탕에 물을 뺄 때는 손님들을 모두 내보내야 하지만 목욕탕 측은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배수구에 설치하는 안전 철망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종업원이 영업이 끝난 시간에 손님이 없을 때 물을 빼든가 이 배수구에 안전 철판이 있었으면은 발이 안 빠졌을 판인데 지금 그것을 설치 안 된 상태에서 물이 배수구에 빠니까. 경찰은 과실치사 혐의로 목욕탕 종업원 40살 김모 씨와 주인 56살 유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어른들의 부주의가 또다시 소중한 어린 생명을 앗아가는 인재로 이어졌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네, 이렇게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 앞에는 아이들을 실어 나르는 학원차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학원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했습니다. 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창원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어린이들의 학교 시간에 맞춰 학원 차량들이 정문으로 들어섭니다. 맞벌이 부모를 대신해 어린이들을 데리러 온 차량들입니다. 이처럼 새학기가 시작되면 학원 차량으로 통학하는 어린이들이 늘어나는데 그만큼 학원차 사망사고도 새학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경남에서 발생한 학원 차량 사고의 월별 발생 건수입니다. 1학기와 2학기 초에 전체의 80%인 14건이 발생했습니다. 시간대별로 보면 등하교 시간인 아침 8시와 낮 4시가 가장 많습니다. 이 때문에 개학 첫날부터 경찰이 학원차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개학과 동시에 학원차 사고의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학원차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태우고 내릴 때 안전한 걸 확인을 하면 됩니다. 보조교사는 없습니까? 이렇게 승하차를 돕는. 네,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운전자에게 내린 처벌은 차선 위반과 같은 과태료 7만 원이 전부입니다. 보조교사가 없는 차량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난 것을 감안하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도내 전경찰서가 3월 10일까지 어린이 통합버스 등 운영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교육을 실시한 이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보조교사 없는 학원 차량과 체육관 차량에 대한 법적 제도가 보완되지 않는다면 경찰의 계도성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오늘부터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 차량에도 보호자가 반드시 함께 타야 합니다. 어린이가 숨지거나 크게 다치면 해당 기관이 폐원될 수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 소규모 학원들은 문 닫으란 소리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수지 기자입니다. 2013년 충북 청주에서 3살 배기 아이가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이후 피해 어린이의 이름을 딴 일명 세리미법이 시행됐고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타는 통학 차량에는 의무적으로 보호자가 함께 타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법 적용이 유예됐던 15인승 이하의 학원과 태권도장 차량도 오늘부터 보호자 동승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만약 보호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숨지거나 크게 다치면 해당 기관은 폐원이나 1년 이내 운영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학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혼자서 차를 타고 내리는데 문제가 없는 초등학생까지 보호자 동승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라는 겁니다. 만약에 초등부도 태워야 된다 이러면 마을버스도 동승 보호자를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수정이 안 될 경우에 지금 한 80%의 저만은 영세 학원들은 다 문을 닫을 지경입니다. 보호자를 고용하는 데만 70만 원이 넘는 인건비가 드는 게 부담입니다. 이 때문에 학원들은 미취학 아동을 태우면서 동승 의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은 강화하되 취학 아동들은 별도의 보호자를 두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안전에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지적도 있어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주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원 차량 대부분은 경유차인데요.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기 때문에 액화 석유가스, LPG 차량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울시도 어린이 통학 차량을 노후 경유차에서 LPG 차로 바꾸면 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홍주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째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는 선영우 씨. 학원 통학버스를 지난해 경유차에서 LPG차로 바꿨습니다. 기름값보다는 가스값이 좀 더 싸고 그다음에 소음 자체도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돌 때 주택가 근처 돌면 좀 크거든요, 소음이. 근데 이거는 가스차는 확실히 소음이 좀 적고요. 하지만 서울 시내 어린이 통학 차량 1,900여 대 가운데 이런 LPG 차량은 2%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경유차인데 특히 사천대는 지난 2008년 이전에 출시된 노후 경유차입니다. 이처럼 오래된 경유차의 비중이 높다 보니 통학 차량 한 대가 1년에 내뿜는 미세먼지는 1.05kg, 중형 승용차의 10배 수준이고 소형 화물차보다도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는 성인보다 호흡량이 2배 이상 많아서 대기 오염 물질에 더 취약합니다.
서울시도 어린이 건강을 지키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통학 차량에서 노후 경유차를 추방하는 데 나섰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이 2008년 12월 31일 이전 출시된 경유차를 LPG차로 바꾸면 한 대당 5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추경부터 예산을 잡아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범 사업으로 효과나 반응이 좋으면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한다든지 대수를 늘리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조금 지원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할 수 있고 올해는 800대가 혜택을 받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명절에 고향 가는 길은 늘 막히죠. 그런데 혼자만 빨리 가겠다고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에 끼어드는 얌체 운전자가 명절이면 더욱 기승을 부리는데요. 평소보다 3배나 많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검은색 차량 한 대가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를 내달립니다. 차선을 지키며 거북이 걸음을 하는 차량 옆으로 혼자서만 쌩쌩 주행합니다. 이런 얌체 운전 차량은 명절이면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예, 뭐 아무리 바쁘셔도 그렇게 하시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보기도 안 좋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설과 추석 연휴 동안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차로 위반 차량은 모두 3,000여 대, 명절 기간 하루 평균 484대가 적발됐습니다. 평소 위반 차량의 3배 수준입니다. 지난해 명절 연휴 동안 버스 전용차로 적발이 가장 많았던 곳은 안성 나들목 부산 방향 1.5km 지점으로 556대, 하루 평균 79대가 위반했습니다. 얌체 운전자가 단속 카메라를 피해 전용 차로와 일반 차로를 지그재그로 오가다 보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상공을 누비는 경찰청 헬기 18대와 한국도로공사의 무인 비행선 4대가 얌체 운전자를 적발할 예정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 학원 차량의 대부분은 경유차인데요.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기 때문에 액화 석유가스, LPG 차량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서울시는 어린이 통학 차량을 LPG차로 바꾸면 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3년째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는 선영우 씨. 학원 통학버스를 지난해 경유차에서 LPG차로 바꿨습니다. 기름값보다는 가스값이 좀 더 싸고 그다음에 소음 자체도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돌 때 주택가 근처 돌면 좀 크거든요, 소음이. 근데 이거는 가스차는 확실히 소음이 좀 적고요. 하지만 서울 시내 어린이 통학 차량 1,900여 대 가운데 이런 LPG 차량은 2%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경유차인데 특히 4,000대는 지난 2008년 이전에 출시된 노후 경유차입니다. 이처럼 오래된 경유차의 비중이 높다 보니 통학 차량 한 대가 1년에 내뿜는 미세먼지는 1.05kg, 중형 승용차의 10배 수준이고 소형 화물차보다도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는 성인보다 호흡량이 2배 이상 많아서 대기 오염 물질에 더 취약합니다. 서울시도 어린이 건강을 지키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통학 차량에서 노후 경유차를 추방하는 데 나섰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이 2008년 12월 31일 이전 출시된 경유차를 LPG차로 바꾸면 한 대당 5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추경부터 예산을 잡아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범 사업으로 효과나 반응이 좋으면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한다든지 대수를 늘리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조금 지원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할 수 있고 올해는 800대가 혜택을 받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정부가 어린이 통학 차량 운행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통학 차량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그런데 일선 통학 차량 운전자들은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가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일명 통학차량 운행법 개정안.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학원 등이 직접 소유한 차량만 운행을 허용했던 현행법을 학원과 차주가 공동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차량 운행 연한 요건을 여객 사업용 차량과 동일하게 9년 이내로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음성적으로 운행되어 온 어린이 통학 차량을 양성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어찌된 일인지 통학 차량 운전자들은 반기는 기색이 없습니다. 공동 소유 조항이 소유권 분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 있는 원장들도 실질적으로 그 공동 소유에 따른 책임감, 그것 때문에 그걸 기피하는 게 현실인 거고, 그리고 우리 그 실제 차주들 입장에서도 공동 소유된 해당 시설에서만 근무를 할 경우에는 한 달에 돈 1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열악한 이제 그 수익 구조가 되기 때문에 차량 운행 연한을 9년 이내로 줄이는 것도 반달이 만만치 않습니다. 통학 차량으로 주로 쓰이는 15인승 차량이 모두 10년을 넘었는데 여기다 동급 차량 생산도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25인승으로 차량을 당장 바꾸기가 큰 돈이 들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또 15인승이 다닐 수 있는 길에 25인승이 다니기에도 어려움도. 운전자들은 통합 차량에 부착할 안전장비 구입을 위해 비용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등록된 차량만 통학버스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한 통학버스 운송사업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오는 29일부터 안전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업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데다 신고율도 낮아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노란 차량의 안전등, 문이 열리면 나오는 정지 표지판. 오는 29일부터 이런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은 어린이 통학 차량은 3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경찰은 계속되는 어린이 통학 차량 사고를 막기 위해 의무 신고제를 실시하고 차량 운영 현황과 안전장치 부착 여부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단속을 일주일가량 앞두고도 당국에 신고한 비율은 턱없이 낮은 상황. 통학버스 안전협회 등에서 파악하는 전국의 통학 차량은 60만 대 수준이지만 지금까지 신고된 차량은 9만여 대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비용입니다. 그분들이 수입이 어느 정도 한 180 정도에서 도세까지 한다 그러면 한 2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 부담이 크니까. 더 큰 문제는 학원장이 아닌 개인 명의로는 통학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점. 학원들이 안전사고 시 책임 문제 등을 고려해 차량 등록을 기피하고 있고 영세 운전자 입장에서는 여러 학원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 특정 학원 한 곳에 등록하기보다 차라리 신고를 포기하고 편법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편법 등록이 되면은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안전한 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차량을 등록하게끔 법을 만들어주고. 셔틀버스 노동자연대 등은 합리적인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단속을 유예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4살 어린이가 불볕더위에 유치원 버스에 갇혀서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관계자들을 다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통학버스 사고 예방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네, 광주지방경찰청입니다. 네, 경찰이 오늘 관계자들을 또 불렀는데요. 인솔교사, 운전기사, 유치원 원장 지금 모두 조사를 받고 있는 건가요? 네, 사건 발생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1차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오늘이 두 번째 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오전 9시 반부터 시작됐고 2시간가량 간격을 두고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통학버스 사고를 막으려고 하차 때 맨 뒤쪽까지 확인하도록 만든 지침을 왜 안 지켰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가장 걱정되는 것이 지금 차에 갇혔던 어린이 건강인데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네, 안타깝게도 뚜렷한 호전은 없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나흘째 집중치료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간과 신장 수치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측은 열사병과 탈수 증세로 잔기가 손상돼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승배 기자, 사고가 있던 날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35.3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런 불볕더위에 4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8시간을 갇혀 있었던 건데요. 자, 당시 차 안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간 건가요? 네, 정확한 온도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미뤄봤을 때요, 적어도 60-70도는 넘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견 당시 어린이 체온이 42도까지 올라갔고 밀폐된 공간에서 공기가 8시간 가까이 데워졌기 때문입니다. 경찰도 온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당시 상황과 비슷한 조건에서 시간대별로 온도를 측정하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사고들을 막으려고 이제 통학버스 안전 지침 이런 것들을 다 만든 건데 원장과 버스 기사 그리고 인솔교사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솔교사는 아이들이 버스에서 내릴 당시에 버스 안에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고 버스기사는 인솔교사 말만 믿고 확인 안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유치원 원장은 어린이들이 출석했는지 확인했어야 하지만 이 사고 당일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답변을 종합해보면 안전지침을 알고는 있고 교육을 받았지만 이 사건 당일 날은 모두 깜빡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직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이들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어린이가 숨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인솔교사와 운전기사는 물론 해당 원장과 피해 아동을 담당한 주임교사까지 모두 4명이 같은 혐의로 입건됩니다. 경찰은 학부모 동의를 구해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어린이들에게 당시 상황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빠르면 오늘 3일쯤 사건을 검찰로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살 어린이가 불볕더위에 유치원 버스에 갇혀서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이 관계자들을 다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통학버스 사고 예방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승배 기자. 네, 광주지방경찰청입니다. 경찰이 오늘 관계자들을 또 불렀는데요. 인솔교사, 또 운전기사, 그리고 유치원 원장 모두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거죠? 네, 사건 발생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1차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오늘이 두 번째 조사입니다. 조사는 오전 9시 반부터 시작됐습니다. 2시간가량 간격을 두고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와 해당 유치원 원장 그리고 인솔교사 3명이 대상입니다. 통학버스 사고를 막으려고 하차 때 맨 뒤쪽까지 확인하도록 만든 지침을 왜 안 지켰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2차 조사가 끝나면 학부모 동의를 구해 함께 차에 탔던 어린이들에게 당시 상황 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고 당시 유치원 차 내부 온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황상 적어도 60-70도는 넘었을 거란 추정이 나오는 만큼 정확한 온도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조건에서 아이가 탑승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제일 더울 때 그리고 하차할 때를 시간대별로 나눠서 온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차에 갇혔던 4살 어린이입니다. 어린이 건강 상태 지금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뚜렷한 호전은 없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나흘째 집중 치료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과 신장 수치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측은 열사병과 탈수 증세로 장기가 손상돼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SNS 등에는 4살 어린이가 하루빨리 깨어나기를 바라는 응원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경찰청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찜통더위에 4살 어린이가 유치원 버스에 갇혀있다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관계자들에 대한 2차 조사를 마쳤습니다. 통학버스 사고 예방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네, 전국구입니다. 네, 관계자들이 1차 조사에서 모두 잘못을 인정했었고요. 오늘이 2차 조사였죠? 네, 그렇습니다. 유치원 관계자들에 대한 2차 조사가 끝이 났습니다. 사건 발생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1차 조사가 이뤄졌고 오늘이 두 번째 조사였습니다. 오전 9시 반부터 시작돼 한 사람당 2시간가량 간격을 두고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운전기사와 해당 유치원 원장 그리고 인솔교사가 대상이었습니다. 통학버스 사고를 막으려고 하차 때 맨 뒤쪽까지 확인하도록 만든 지침을 왜 안 지켰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학부모 동의를 구해 함께 차에 탔던 어린이들에게 당시 상황 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사고 당시 유치원 차 내부 온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황상 적어도 60도에서 70도는 넘었을 거란 추정이 나오는 만큼 정확한 온도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조건에서 아이가 탑승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제일 더울 때 그리고 하차할 때를 시간대별로 나누어 온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도 해당 유치원 버스가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공개하는 통학차량 알림이에 등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미등록 차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유치원, 원장, 교사 등에 대해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걱정되는 게 차에 갇혔던 어린이 건강인데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뚜렷한 호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나흘째 집중 치료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과 신장 수치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병원 측은 열사병과 탈수 증세로 장기가 손상돼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SNS 등에서 4살 어린이가 하루빨리 깨어나기를 바라는 응원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달리는 버스에 달린 카메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찾아내는 버스 탑재형 이동 단속이 부산에서도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 100여일 동안 버스 6대에 포착된 위반 차량이 무려 4만여 대나 됐는데요. 실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 안팎에 설치한 카메라가 버스 전용 차로와 주정차 위반 차량을 포착해 번호판을 중심으로 사진을 찍어 전송합니다. 같은 장소를 다른 시간에 촬영한 사진은 잠시 있다가 금방 출발했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을 단속 근거가 됩니다. 부산시가 지난 1월 15일부터 104일 동안 시범 운영했던 버스 탑재형 이동 단속. 고작 2개 노선에 버스 6대가 무려 위반 차량 4만여 대를 적발했을 정도로 도로 위 무질서는 심각했습니다. 시범 기간에는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만 운전자에게 알렸지만 이번 달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가면서 이런 사진이 찍히면 이제 과태료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버스 전용 차로는 침범 즉시 단속되고 주정차 위반은 5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앞차와 뒤차에 함께 촬영되면 단속됩니다. 부산시는 다음 달부터 5개 노선을 추가하고 단속 버스도 22대 더 늘릴 계획입니다. 특정 위치에 있는 단속 카메라만 피하고 봤던 얌체 운전자라면 이제 위반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시고 그게 바로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한다는 이런 생각으로 참여해 주시면은 뭐 문제 없이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달고 시내를 달리는 버스 운전자도
차량 흐름과 승객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진교통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될 의무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본격 운영에 들어간 버스 탑재형 이동 단속이 무질서한 부산의 교통문화를 얼마나 바로잡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 목동의 한 백화점에서 승강기가 추락하며 60대 남성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이미 한 달 전에 승강기 안전 문제가 지적됐던 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승강기가 갑자기 내려갈 때 자동 정지되는 장치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66살 조모 씨가 사고를 당한 현장에서 경찰의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감식은 승강기의 오작동 원인에 집중됐습니다. 이곳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면서 해당 엘리베이터는 현재 폐쇄된 상태입니다. 사고 당일 행복한 백화점 측은 승강기 안전점검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12월 달인가도 문제 없이 받았다는데도 이제 사고 나서 저희가. 하지만 사고 승강기는 지난달 20일 안전점검에서 승강기 본체와 벽면 간격이 기준치인 10mm보다 더 멀고 비정상적으로 느린 문제점을 지적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승강기가 갑자기 빠르게 이동하면 자동 정지되는 장치가 고장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런 문제가 사고와 연관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당시 점검업체는 2달 안에 다 고치는 조건으로 검사를 통과시켰습니다. 숨진 조 씨는 주말을 맞아 아내와 함께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죠. 조 씨는 사고 직후 가까운 권역응급센터로 옮겨졌지만 수술을 받지 못한 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숨졌습니다. 당직인 흉부외과 의료진이 한 팀뿐인데 수술 중이었다고 병원 측은 밝혔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승강기를 탔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승강기가 문이 열린 상태에서 오작동을 한 겁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어젯밤 8시 3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승강기 통로 바닥에서 주민 48살 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이 승강기가 고장났다고 신고해 승강기 업체 직원이 기기를 점검하던 중 통로 바닥에서 숨져 있는 정 씨를 발견했습니다. 승강기에 탔던 정 씨가 자신이 사는 12층에서 내리려고 했지만 승강기가 문이 열린 채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면서 중심을 잃고 허공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작동한 승강기는 15층에서야 멈췄습니다. 고장났다길래 경비씨 아저씨한테 말한 다음에 같이 올라가는 도중에 저는 그냥 문 열려있는 것만 보고 15층에 멈춰있는 거 확인하고. 사고를 일으킨 승강기는 11년 된 제품으로 지난 3월 정기 검사에서는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이 엘리베이터가 평소에도 고장이 잦았고 사고가 나기 하루 전날에도 고장을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그냥 점검하고 자주 고장이 났어요. 경찰은 승강기 업체와 관리사무소 등을 상대로 관리 소홀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승강기 문이 열리거나 밀리면서 사람이 추락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2008년에 승강기 문의 안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설치된 승강기가 많아서 문제입니다. 조정아 기자입니다. 전동 스쿠터가 승강기 통로에 처박혀 있습니다. 56살 고모 씨를 태운 전동 스쿠터가 승강기 문을 뚫고 지하로 추락한 것입니다. 승강기를 기다리던 고 씨는 손자를 안은 채 전동 스쿠터를 작동하다 실수로 승강기 문에 부딪혀 이렇게 문이 그대로 밀리며 추락한 겁니다. 4년 전에는 전동 휠체어를 탄 30대 장애인이 승강기 문을 들이받고 15m 아래로 떨어져 숨지기도 했습니다. 승강기 문이 억지로 열리는 걸 막아주는 부품인 도어슈가 충격을 버티지 못한 것입니다. 도어슈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생각처럼 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외부 충격이 있으면 이제 열릴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때문에 정부는 체중 60kg인 두 사람이 시속 10km의 속도로 부딪힐 때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라는 기준을 지난 2008년에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전국 승강기 40만여 대 가운데 90% 정도가 2008년 이전에 설치돼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기준보다 물론 더 강한 기준으로 충격이 가해진다면 그런 부분들은 생길 수는 있겠죠. 기존에 설치된 승강기에 대해서도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엘리베이터인데요. 하지만 사고가 적지 않아서 탈 때마다 불안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래된 엘리베이터에 대한 당국의 관리 허술과 검증되지 않은 중국 부품 사용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아이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탄 엄마. 순간 쾅 하는 진동과 함께 승강기가 멈추자 겁에 질린 엄마는 아이를 먼저 끌어안습니다. 잠시 뒤 승강기 문이 열렸지만 엄마와 아이는 놀란 가슴을 쉽게 진정시키지 못합니다.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순간 문이 열린 채로 올라가는 승강기. 순발력을 발휘해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입니다. 엘리베이터를 그 다음 타기는 좀 겁나더라고요. 잠을 한 일주일 동안 못 잤어요. 그 영상만 계속 보게 되고 자다가 깨어나면 내가 만약에 거기 낑겼으면 죽었을 거 아니에요. 전국에서 매일 32건씩 발생하는 엘리베이터 사고. 특히 15년 이상 된 노후 엘리베이터의 경우 문이 열린 상태에서는 승강기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 등 각종 안전장치가 부실해 사고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스스로 돈을 들여 안전장치를 부착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좀 우리 또 국민이 그렇잖아요. 저희 설마 뭐 나한테 이런 인식이 많이 있죠. 그렇다면 당국의 관리는 어떨까? 국민안전처와 승강기 안전관리원 직원의 불시 단속이 끝나기 무섭게 다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 운행 정지 명령을 비웃듯 엘리베이터들은 태연히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부품의 유통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손이 모자라서 내가 한 40% 정도 점검 마셔요. 한국에서 직원들이 없어가지고 일부 가지고 온 거예요. YTN 시사 프로그램 국민신문고에서는 오늘 밤 9시 승강기 안전 문제를 집중 조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휴대전화 문자 샵 0024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답 없는 단톡방 말고? 고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운행 정지 명령을 받은 엘리베이터가 버젓이 운행이 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무섭고 반대로는 화가 나겠죠. 단속을 해봤더니 이런 엘리베이터가 전국에 200대가 넘었습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 운행정지 판정을 받은 엘리베이터가 불법 운행되고 있는지 당국이 점검에 나섰습니다. 전원도 꺼져 있고 운행정지 명령서도 잘 붙어 있습니다. 사진 찍고 버튼을 누르고 5분 만에 점검 마무리. 몇 시간 뒤 취재진이 다시 이곳을 찾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운행정지 명령서는 흰 종이로 가려져 있고 버튼을 누르자 엘리베이터는 기다렸다는 듯이 문이 열립니다. 단속을 비웃듯 엘리베이터는 태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 있는 거 보고 며칠 동안 그냥 올라갔다 이렇게 걸어도 돼요. 잠깐 이게 붙어주는데 그 다음에 가린 다음에 운행해서. 엘리베이터 불법 운행이 비단 여기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최근 한 달간 전국 16,000여 대를 불시 점검했더니 불법 운행 엘리베이터 234대가 적발됐습니다. 안전검사에 불합격했거나 아예 검사를 받지 않은 엘리베이터가 버젓이 운행된 겁니다. 지역별로는 충청남도에서 52대가 적발돼 가장 많았고 경기도 47대, 서울은 37대로 나타났습니다.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의 불법 운행 여부에 대해 매년 불시에 일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적발된 관리 주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국민안전처는 내년부터 불법 운행 점검 대상 엘리베이터 수를 대폭 늘리고 불시 점검도 상시적으로 해나갈 방침입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40만 명에 육박하지만 이들이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여전히 쉽지가 않습니다. 유엔이 지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2022년까지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홍주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가까스로 지하철역에 들어왔지만 타는 곳까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저 끝에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한층 또 내려가야 돼요. 지하철이 들어왔는데 그냥 보내야 하기도 합니다. 결국 역무원을 불러 안전 발판을 댄 뒤에야 간신히 지하철에 탑니다. 내릴 때 그렇게 높이가 높은 줄 모르고 그냥 내리다가 앞으로 확 거꾸러지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뒤에 사람들이 도와줘서 좀 위험한 순간에는 좀 넘기긴 했지만. 서울시가 지하철과 버스 등을 진정한 시민의 발로 만들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2년엔 시내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입구에서 승강장까지 끊김없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휠체어가 걸리지 않도록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이 넓은 곳엔 자동 안전발판을 두기로 했습니다. 현재 36%인 저상버스 비율은 10년 뒤엔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고 버스 정류장 이용 환경도 개선합니다. 무장애 정류소 구축을 계속해 나갑니다. 올해 17개소를 시범 조성 중에 있고 이 시범 조성 중인 무장애 정류소는 아마 내년 4월 중에 준공이 될 겁니다. 27개소 외에도 매년 40개소를 추가로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한 장애인 이동권 증진 계획에 모두 1,10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사람이 승강기 문에 끼었는데 승강기가 그대로 위로 올라간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간단한 장비 하나만 달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손영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25일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서 생긴 일입니다. 한 남자가 11층에 도착한 승강기에 올라타려는데 가만히 있어야 할 승강기가 그냥 위로 올라갑니다. 무릎 높이까지 올라온 승강기 턱에 남자가 걸려 엎어졌지만 승강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갑니다. 30대인 남자가 승강기 문을 밀치고 재빨리 뛰어내렸기 망정이지 자칫 승강기와 건물 천장 사이에 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바닥에 떠서 다행이지만 애기나 만약에 노인분이 타셨으면 아마 추락사나 아마 위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승강기는 문이 열린 채 계속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문이 안 닫혔는데도 승강기가 출발하는 이른바 개문 출발 사고는 장비 하나만 달면 막을 수 있습니다. 승강장 문에 달린 센서가 승강기 맨 위 도르래 쪽에 있는 제동기에 신호를 줘서 문이 닫히지 않으면 출발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난 2000년에는 이 안전장비를 승강기마다 꼭 설치하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고가 난 승강기는 1년 차이로 1999년에 설치돼 안전장비를 안 달아도 됐던 겁니다. 기계가 노후화되게 되면은 반드시 점검을 통해 가지고 노후화된 부품을 교체를 해서 유지관리에 투자를 하는 것을 갖다가 매우 꺼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돈 드는 일이니 안 해도 되면 하지 말자고 할 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라면 쓸 돈은 쓰자는 쪽으로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지하철 타려던 시민 3명이 2시간 가까이 승강기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수리업체가 현장까지 오는 데만 1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업체의 사무실 위치는 현장과 5분 거리였습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하철역 승강기는 멈춰 있고 유리창 밖으로는 콘크리트 벽만 보입니다. 50대 남성부터 70대 후반의 노인까지 아침에 지하철을 타려던 시민 3명이 무려 1시간 50분 가까이
꼼짝 못하고 승강기에 갇혔습니다. 비상벨 눌렀죠. 비상벨 눌렀더니 연문실에서는 좀만 기다려라. 119에다가 신고를 해라. 그래서 혹시 또 119 신고 저희가 직접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곧바로 119 구조대가 출동했지만 승강기에 비상구가 없어 구조에 실패했습니다. 승강기를 수리해야 할 유지관리업체는 1시간 동안 연락을 받지 않았고 뒤늦게 현장에 와서도 구조까지 3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사고가 난 지 2시간이 넘어서야 영무실에선 안내판을 설치했고 엘리베이터 업체는 부랴부랴 수리에 나섰습니다. 해당 업체의 사무실은 사고가 난 주염역에서 불과 2정거장 떨어진 마두역에 있었습니다. 지하철로 5분 거리를 오는데 1시간 넘게 걸린 셈입니다. 안 맞을 때는 같이 안 맞아 떨어지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안타깝게 생각하고 승강기 관리 위탁을 맡긴 코레일 측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애꿎은 승객들은 휴일 아침부터 승강기에 갇혀 영문도 모른 채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침수 피해가 난 충북 청주 아파트에서는 이 찜통더위에 주민들이 25층 아파트를 계단으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벌써 닷새째인데요. 부품을 교체할 비용이 없어서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청주시의 25층짜리 아파트입니다. 엘리베이터 문 앞에 열풍기가 놓여 있고 문이 열린 곳에선 수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 폭우 때 잠겼던 지하 기계실은 물이 빠졌지만 엘리베이터는 5일째 가동을 멈췄습니다. 입주민들은 고층까지 비상계단을 오르내리느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엘리베이터가 안 되니까 지금 진짜 너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내려가기가 무서워요. 저는 지금 이 아파트 주민들처럼 계단으로 올라가 보고 있습니다. 폭염에 이 비상계단 안은 찜통으로 변해서 쉬엄쉬엄 올라와도 이렇게 땀으로 뒤범벅이 됩니다. 주민들이 생고생하는 이유는 엘리베이터 부품 교체 비용이 없어서입니다. 아파트 입주 1년이 안 돼 장기 수선 충당금이 하나도 없다 보니 부품을 사는 대신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처지. 주민들은 청주시와 청원구청이 복구자금 지원 요청을 계속 외면하고 있다며 탄원서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청이나 구청에서 와보시긴 하셨어요. 근데 하지만 그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겠다는 말씀은 전혀 없으셨어요. 그냥 오셔서 피해 상황이 어떤가 보고. 물에 잠겼던 청주의 또 다른 아파트도 나흘간 전기와 수도가 끊겨 입주민들이 난민 생활을 했습니다. 참다 못해 주민들이 부실한 하수관리 책임을 물어 청주시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로 하는 등 침수 피해와 부실한 대응에 대한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엘리베이터는 하루에도 많게는 수십 번을 타야 하는 이동수단인데 이런 사고 소식을 접하면 타기가 정말 무섭습니다. 1년에 2만 5천 대씩이나 새로 생긴다고 하는데 급증하는 승강기에 대한 안전점검 더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집중 취재 계속해서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경남 창원에서 일어난 엘리베이터 사고입니다. 15층에서 갑자기 멈춘 엘리베이터가 사람이 탈출하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치솟아 39층에 충돌합니다. 검사했죠. 그래 하니까 여기 문제가 있다. 보수를 했는데 이제 사고. 지난해 부산에서는 엘리베이터가 5층에서 2층으로 추락해 타고 있던 사람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갈수록 사고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대부분 문이 안 열려 안에 갇히는 경우입니다. 지난해 갇힌 사고로 구조된 사람만 2만 1,000명에 이릅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비상벨을 누르고 전문가의 구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열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국내 승강기 설치 대수가 올해 초 50만 대를 돌파한 가운데 승강기에 비상통화장치가 설치된 것은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증가 추세로 10년 전만 해도 한 해 50명이 못 됐지만 2006년부터는 해마다 100명이 넘습니다. 특별 안전점검을 갖다가 매년 분기별로 수시로 이제 실시해가지고 노후 승강기라든가 불법 승강기라든가 또 다중이용 시설 승강기에 대해서 이제 시설 이 관리를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 해 2만 5천 대의 승강기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는 1만 7천 대, 전남에는 1만 3천 대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환입니다. 유튜브 오리지널 탑 매니지먼트. 지난 여름 극심한 폭염에도 에어컨을 뺏겨 고생했던 아파트 경비원들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해당 아파트에서 고장난 엘리베이터를 보름 이상 방치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갈등 사태가 애꿎은 경비원들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조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수원시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한 동에만 1층에서 10층까지 총 110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엘리베이터 2대 가운데 한 대가 고장이 나서 이렇게 멈춰선 상태입니다. 지난 1일 고장났는데도 보름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 고령자가 대부분인 입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지난해 10층이 살는데 너무 불편해서 노인네들이 많이 살아요. 하나가 고장나서 문을 완전히 갇혀있어요. 아니 왜 빨리 고치지 못하나. 달릴 때요 불편해져. 입주민들이 모아둔 관리비가 있긴 하지만 엘리베이터 수리비에 쓰도록 승인해줄 대표자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동대표 3명을 새로 뽑았지만 학력 위조 등의 문제가 불거지며 대표자 권한을 얻지 못했습니다. 쓰라고 했어요. 그럼 의결해서 돈 쓰라고. 절차를 밟아서. 돈 지출하는 거는 동의해서 쓰라고. 하지만 관리사무소 측은 입주자 대표 승인 없이는 수리비로 단 한 푼도 쓸 수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이런 거 갖고 저한테 이렇게 과태를 맞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저걸 또 고칠 수 있겠어요? 지난 여름 경비실에 임의로 에어컨을 달아줬다가 새 동대표에게 고발당해 과태료까지 물게 된 마당에 또다시 임의로 관리비를 쓸 수는 없다는 것. 의결권 없는 새 동대표와 관리사무소 간 감정 싸움에 애꿎은 주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운행 정지 판정을 받은 승강기가 불법 운행되고 있는지 당국의 단속에 동행한 국민신문고 취재팀. 첫 점검 대상은 서울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운행 정지 명령서가 잘 붙어 있고 엘리베이터 불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계실에서 아예 이제 잠근 거잖아요. 지금 저는 내려놓은 아예 내려놨으니까. 예. 사진 찍고 버튼 눌러보고 5분 만에 점검 마무리. 국민안전처와 승강기 안전관리원, 시청과 구청의 담당 직원으로 구성된 점검팀은 이날 하루 모두 4곳의 승강기를 점검했습니다. 결과는 모두 이상무. 하지만 정말 불법 운행 승강기는 없는 걸까? 취재진은 오전 시간 점검팀이 다녀간 종로구 오피스텔을 오후에 다시 가봤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들어온 선명한 불빛에 운행 정지 명령서는 흰 종이로 가렸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기다렸다는 듯이 열리는 문. 덜컹덜컹. 단속을 비웃듯 엘리베이터는 태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붙어있는 거 보고 며칠 동안 그냥 올라왔다 이렇게 걸어서 했죠. 잠깐 이제 붙어있었는데 그 다음에 가린 다음에 운행했던 거예요. 운행 정지 명령을 받은 게 지난 3월 초니까 8개월 넘게 불법 운행을 해온 걸로 추정됩니다. 유명업체를 쓰다 보니까 저도 신정을 잘 못 쓰고 있어요. 신정을 못 쓴 거는 좀 제가 잘못인데요. 좀 좋게 좀. 취재진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 운행 정지 엘리베이터들을 직접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는 석 달이 지난 합격증을 붙여놓고도 버젓이 운행하는가 하면 강남구엔 무려 4년이 넘도록 불법 운행을 해온 곳도 있습니다. 양천구의 한 백화점과 영등포구의 종합 쇼핑몰도 승강기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아직 날짜가 도래하지 않은 승강기 검사 합격증을 붙여놨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서울 시내 10곳의 승강기 중 7곳이 이런 엉터리 합격증을 붙여놓고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네, 요즘 정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승강기 안에 시민들이 갇혔다가 구조됐다는 소식 자주 전해드리는데요. 정전이 아니더라도 전국에서 하루 평균 65건의 승강기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은지 알아봤더니 오래된 중고 부품을 새 제품으로 둔갑시켜 파는 게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00세대가 사는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유독 승강기가 멈추는 사고가 잦았습니다. 너무 자주 고장나. 그러니까 이상하다 생각하는 거죠. 2시간 갇혀 있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패닉이에요. 그럼 고쳤는데 또 발생하는 거야. 이상하게 여긴 한 입주자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고장 원인으로 지목된 전력 공급 부품의 제조일자를 일일이 알아봤습니다. 이 시리얼 가지고 저희가 그 제조사에다가 엘리베이터 쪽에다가 이 조회를 했어요. 교체된 승강기 21대 가운데 10넉 대에서 새 부품이라고 설치한 게 모두 중고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년에서 16년 전에 만들어진 부품이 새 부품으로 둔갑해 있던 겁니다. 이 주민이 따지고 들자 업체는 뒤늦게 중고 부품을 새 부품인 양 갈아 끼운 사실을 실토하고 6천여만 원을 물어줬습니다. 새 걸로 교체된 걸로 알고 있지 말을 안 하면.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제가 지금 인정하고 제가 교체하려는 입장에서.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94개 아파트 승강기 290넉 대를 무작위로 뽑아 전력 공급 부품을 조사해봤습니다. 전체의 15%인 40넉 대에 중고 부품이 새 부품인 양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고 부품이라도 새 제품 상자에 담아가면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고객은 모르잖아요. 그 포장은 일단은 새 것처럼 보이잖아요. 일일이랑 확인 안 하잖아요. 시민 안전이야 어떻게 되든 자기 뱃속만 채우려는 비양심적인 부품 속이기. 승강기 사고는 해마다 늘어 119 구조대가 출동한 건수만 지난해 2만 4천 건에 달합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신경 쓸 것도 많은데. 40도가 넘는 언덕길을 오르내리느라 힘들었던 부산 산동네 주민들에게 엘리베이터가 생겼습니다. 계단을 없애고 경사면을 따라 움직이는 엘리베이터인데요. 다음 달에 개통합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사를 따라 부드럽게 솟아오르자 부산항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푸른 나뭇가지 아래로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엘리베이터. 고지대 마을 주민의 힘든 삶을 그대로 보여주던 가파른 계단이 있던 자리에 생겼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좀 다녔는데 여기는 많이 가파르니까 그 당시에 많이 안 다녔어요, 사람들이. 가파르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급경사에 쉽지 않았던 공사. 이 계단 경사 42도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우리 토공 작업 중에 장비 포크레인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 장비 기사님들이 너무 장비가 경사가 급해서 많은 분들이 못하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준공이 한 달이나 늦어졌지만 시험 운전은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공사가 어려웠던 만큼 개통 이후에 거는 기대도 큽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의 편의는 물론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큰 호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구간 36m, 2구간 62m인 좌천동 경사형 엘리베이터는 다음 달 공식 개통하고 당분간은 24시간 운행할 예정입니다. 주거 지역에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생긴 것은 이곳이 전국 첫 사례지만 고지대 마을이 많은 부산에는 비슷한 개념의 이동수단이 다른 곳에도 이미 있습니다. 영주동에는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모노레일이 경사를 따라 오르내리며 주민들의 아픈 다리를 잠시나마 쉴 수 있게 해주고, 중앙공원에서는 충원탑 참배객들이 높은 계단을 대신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감천문화마을 등 부산 지역 곳곳에서 경사형 엘리베이터와 모노레일이 도시 재생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경남 거제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가 자주 고장나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알고 보니 10년 동안 이 아파트 승강기를 관리했던 업체 팀장이 재입찰에서 떨어지자 앙심을 품고 벌인 일이었습니다. 조미련 기자입니다. 검은 봉지를 든 남성이 아파트 계단을 올라갑니다. 5분 뒤 이 남성이 내려와 사라진 뒤 입주민들은 승강기가 고장난 것을 알게 됩니다.
15층 높이 아파트라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간 남성이 승강기 장치를 고장낸 겁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고장내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분. 하지만 원인을 찾아 고치는 데는 10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일을 벌인 사람은 올해 초까지 10년 동안 이 아파트의 승강기를 관리하던 업체의 팀장. 지난 2월 입찰에서 떨어진 데 앙심을 품고 한 짓입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폭염에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엘리베이터 10시간 동안 멈춰섬으로써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였고 크게 놀라면서 항의를 많이 하였습니다. 이보다 앞선 5월에는 일부 동의 승강기 시스템을 조작해 정전되면 재가동할 수 없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실제 정전돼 승강기에 주민이 갇혔더라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승강기 부품이 아주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기 힘들죠. 고도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은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해당 팀장을 비롯한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거리에서 쓰러진 50대 남성이 시민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직접 심폐소생술을 한 시민들과 소방본부의 영상통화 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여행용 가방을 끌고 길을 걷던 한 남성이 갑자기 정면으로 쓰러집니다. 놀란 시민들이 남성 주변으로 하나둘 모여듭니다. 지나다 보니까 이 아저씨가 눈이 하얗게 눈 신자가 막 보이고 피곤을 자꾸 토하더라고요. 머뭇거리는 것도 잠시. 한 시민이 남성의 의식을 확인하더니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팔다리가 완전 이렇게 꼬여가지고 한쪽 팔은 몸 안쪽으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머리로서 쓰러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다른 시민이 119에 신고하자 소방 상황실과 영상통화로 원격 응급처치가 시작됩니다. 제 속도에 맞춰서 가슴 압박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만 좀 피투성이가 된 남성의 얼굴을 닦고 시민 2명이 번갈아가며 응급처치하는 사이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이후로도 3번의 전기 충격과 정맥주사 처치가 이어집니다. 다행히 호흡과 맥박이 돌아오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초기 신고도 빨랐었고 주위에 있던 시민이 적절한 흉부 압박을 실시했기 때문에 소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정지 환자를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단 4분. 이후에는 심장이 회복되더라도 뇌사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던 55살 김용호 씨는 시민들과 구급대원의 손길 덕에 사흘 만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저는 이제 또 새 삶을 찾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모른 척 왔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겠죠. 땅속에 있겠죠. 그분이 엄청 고맙죠.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발빠르게 도움을 준 따뜻한 시민들의 관심이 두 남매와 아내를 둔 듬직한 가장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달리던 만원버스 안에서 한 여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승객의 응급조치로 위급한 상황은 넘겼는데요. 알고 보니 이 승객은 현직 간호사였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승객들로 북적이는 퇴근길 버스 안. 갑자기 한 여성이 힘없이 쓰러집니다. 놀란 승객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하얀 옷을 입은 여성이 승객 사이를 비집고 나타납니다. 허리를 굽혀 환자 상태를 살피더니 응급조치를 시작합니다. 그러는 사이 버스 기사는 인근 지구대에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이 쓰러진 여성 김모 씨를 응급실로 후송합니다. 하얀 옷의 여성은 순찰차에 함께 탄 뒤에도 응급조치를 계속합니다. 환자를 흔들어 의식을 찾게 하고 가슴을 자극해 맥박을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근처 병원 응급실에 10여 분 만에 도착해 위급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버스 내에서 처음엔 여자분이 의식이 없으셨어요. 다행히도 그 버스 안에 간호사분이 타고 계시더라고요. 승자차 안에서도 계속 이제 응급처치하고 옆에 간호사분이 맥박도 조금 약해지신다고 하시고 그래가지고 버스에서부터 병원까지 쓰러진 김 씨 곁을 지킨 여성은 현직 간호사였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보인 간호사의 침착한 대응이 소중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 통학 차량